안녕하십니까. 현대차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SK하이닉스 등 성장주들의 실적 발표 직후에요, 시장 반응으로 본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33포인트 하락한 3181로 마감이 되면서요, 3200선만 돌파가 되면은 바로 대밀리는 모습이 또 한번 반복되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22포인트 하락한 998로서요, 1000포인트가 붕괴된 그런 모습이었네요. 자, 하지만 아시아 증시는 강보합권이죠. 일본 증시가 0.2% 상승 마감했고요. 대만 증시는 약보합이 0.1% 하락 마감했지만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 속에 숨고르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 증시도 0.4% 상승 마감을 했네요. 환율 부분 보면은 이원 60전이 상승을 하면서 1113원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수급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인데요.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 6천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도 1,500억, 선물 시장 쪽에서는 9,900억대 매도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자, 선물 쪽에서 한 1조 원 가량 매도를 보였는데,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98, 그죠? 백오데이션 계속 유지되는 모습이고, 미결제를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오늘 장중 한때 한 5,000개에서 6,000개 가량 증가를 하다가 한 1,000계약 정도 증가에 그쳤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죠? 당일 매매 원칙을 하고 있다. 근데 장중에 하방으로 봤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죠? 막판에, 장 막판에 또 정리를 했다. 이런 부분이면은 이 선물 세력만 본다면요, 하방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하방 경직의 모습, 오히려 상승 마감. 이런 부분 봤을 때 우리 내일 대응 전략은요, 일단은 미국 증시를 봐야 될 거예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은 우리 증시도 오늘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상승 출발을 하겠지만요, 따라가지 마시고요. 선물 세력이 일단은 하방으로 좀 베팅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번 올렸다가 대밀려서 강보합 수준으로 되면은 그때 재매수하는 타임이고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일 크게 하락해서 우리 증시도 낙폭으로 하락 출발한다면 내일은, 그렇죠? 우리가 조금 매수 타이밍은 노려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미국 연준이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간으로 29일이죠. 29일서부터 이틀간의 이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아마 이 현행 통화 부양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제기하긴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놨던데 이것도 좀 부정적이죠. 이 인프라 투자와 재원 조달을 위한 부자 증세 등 핵심 추진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거는 아마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것이 낫다.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가 한번 저점에서 올렸다 빠질 때 보합권에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일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하방이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관망만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장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요, 성장주들의 하락이 지속되고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죠. 특히 SK하이닉스 오늘 삼성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렇죠? 호실적이에요. 시장보다 전망치보다 좀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였다. 이 부분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 경기 민감주들로 시작 하락 역량 속에서도 나름대로 선방, 강보합 정도에서 약보합 정도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 하지만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민감주도 작년 저점 대비하면은 지금 이 성장주로 대표되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에 버금가는 상승률을 보였다.
그런 부분을 보면요, 어느 정도 막바지 국면으로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아래 부분 보면 회원가인 분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그죠? 이 현대투자연구소와 한번 같이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요, 삼성 S대 전일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한 1332억이죠.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증권사마다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신한금융투자를 보게 되면요,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걸로 예측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100억, 그러면은 1분기보다 큰 폭의 성장이고 3분기에는 3,300억, 그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넘는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죠? 이 신한금융투자뿐이 아니고 오늘 여러 증권사에서 삼성 S대한 실적 발표 이후 긍정적인 리포트가 대부분이죠. 키움증권 중대형 전지 구조적 흑자 시대 진입 목표가 85만원, DB금융투자 늦은범 기지개 목표가 88만원, 미래에셋은 실적 최대 구간 진입 목표가 105만원, 눈높이를 높여도 좋은 시점 NH투자증권 목표가 97만원, 점점 좋아진다 KB증권, 추정치 부합 한층 강화되는 경쟁력 교보증권, 1분기 저점 실적 개선세 전망 KTB. 오늘 나오는 증권사마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오히려 주가는 2.6% 하락 마감했다죠. 전일도 실적 발표했지만 약보합으로 마감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성장주들의, 그죠? 네, 지금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LG화학도 0.1% 하락 마감했지만 장 마감 이후에 1분기 실적 발표 나왔죠. 1조 4천억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그러면서 장 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2.5%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그리고 이 2차 전지 반도체에 비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성장주지만은 이 수급상으로 볼 때 시장이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아마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포스코 케미칼이 2.5% 하락 마감했고요. 첨보가 3.5% 하락 마감했고 대주전자도 4.7%.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더 큰 모습이죠. 일진머티리얼도 2.6%, SKC 3.9% 하락 마감했는데 뭐 나중에 한번 차트 다시 한번 보겠지만요. 수급적으로 LG화학, 그렇죠? 첨보, 일진머티리얼주가 수급적으로 주가는 하락세가 최근에 나타났지만은 그동안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 세력들인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 수급이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주전자도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가 좀 더 빠른 움직임, 상승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에코프로비아 오늘 한 4.9%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뭐 1분기 실적도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거고, 우리가 뭐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의 불확실성 해소, 그렇죠? 그러면서 하이투자증권은 목표가를 25만원으로 상향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전반적으로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세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얘기로는 최근에 보면은 이 폭스바겐이 자체 배터리를 자체 생산한다는 거 발표했고, 또 작년에는 테슬라하고 GM도 합작사를 차려했죠. 그런데 오늘 포드 회사가 그렇죠? 전기차용 배터리 자체 개발을 해서 한 2천억 정도를 들여서
미시간주 남동부에 배터리 개발 센터를 지을 계획이던데 이 역량은 작년에 테슬라 때 그리고 요번에 폭스바겐 때 그죠? 갈수록 그죠? 이 주가가 악재로 작용을 해서 빠지지만 회복이 갈수록 좀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러한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상당히 조금 적게 하락하든지 또 빠른 회복세를 보여서 크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오늘 LG화학에서 실적 발표하면서도 자동차 회사들의 배터리 내재와 자체 생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평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뭐 이러한 이유로 좀 하락했다면 좀 더 빠르게 물론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선제 조건으로 되겠지만은 2차 전지 빠른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건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했죠.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대로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하이닉스인데 아침에 출발하자마자 대밀리는 모습. 그러니까 누가 시장에서 오늘 하이닉스를 누르겠다는 신호를 장 시작하자마자 보였고요. 또 실적 발표하면서요. 반도체 업계 정반의 공급 부족으로 내년 계획된 시설 투자 분을 일부를 올 하반기에 앞당겨서 집행할 거다.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주가가 상승을 해야 하는 것이 원래 답입니다. 근데 오히려 오늘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숨고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PSK 5.6%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패키징 쪽이죠. 9.6% 월덱스 부품 6.4% FSD 4.5% 테슬라 5.3% 솔브레인 2.3% 오히려 하락폭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2차 전지는 주가가 같이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수급적으로 그래도 양호한 모습인데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수급이 조금 불안한, 그러니까 그동안의 주가를 상승할 때 견인을 했던 주체 세력들의 매도세가 최근에 들어서 좀 두드러지게 나오죠. 좀 그런 부분들. 이제 그 중에 이 솔브렌즈 FST는 좀 그나마 수급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이다 본데요. 자, FST로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요.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SK 하이닉스가요.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 전단팀을 구성을 했어요. EUV를 적용하는 제품을 점차 늘리겠다라고 발표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극자외선 이 EUV 관련 종목, 그죠? FST, 펠리크를 지금요, 시제품을 상반기에, 그죠?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가장 빠르게, 우리가 상용화를 할 수 있지 않나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FST 한번 관심 갖고, 자, 제가 이제 이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긍정적인 뉴스가 장전에 나왔는데 장 출발하고 그죠? 하자마자 주가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또 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 내년에 시설 투자할 거를 앞당겨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데도 장비주들, 부품주들, 그렇죠? 소재주들이 낙폭이 더 커졌다, 그렇죠?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조금 최근에 이제 신고가 등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의 매기가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우리 항상 말씀드리면 주가가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은 좀 조정이 이어질 수 있어서 오늘 반도체 부분을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로 보고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반도체 좀 관련 종목군들은 그렇죠? 좀 더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경계는 좀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도 죄송합니다. 삼성전기도 오늘 1분기 실적 발표 나왔죠. 3,315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 증가를 하고 시장 전망치보다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는 2% 하락 마감하고 올해 전체적으로 봐도 1조 원대 이상 상당히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된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주가.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들이 원체 시장에서 좀 차별화를 받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조만간에 저는 희석되면서 좀 역차별 장세에 다시 지금 키 맞추기가 차원이 거의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올라왔던 경기 민감주들이 쉬고 또 그동안에 최근 짧으면 2달 길면은 3개월 이상 조정을 받았던 성장주들의 좀 주가가 상승 반전되지 않나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보는 현대차는 좀 강보와 마감됐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인 하나솔루션 3.4%인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군들이 거의 성장주 위주로 해서 최근에 이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조금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지만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시장이 여기서 한 레벨 치고 가기 위해서는 그죠? 이 성장주들의 이 시장을 주도를 해야 된다. 그 계기점은 다음 주 그죠?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이 연기금의 매도 강도가 약화되면요, 언제든지 그 출발점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제든지 이 성장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도 어색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가 뭐 일부 물량은 그렇죠?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삼성 SDI의 일봉 모습인데요. 자, 금일 2.6% 18,000원 하락한 66만 7천원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자, 전일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 금일 많은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지만은 주가는 오히려 약세로 마감이 됐어요. 자, 거래량도 33만 주 전일보다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지만요. 자, 평균 거래량에 좀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요, 판단을 할 때 가격 조정을 받고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이 중기 이동평균선이 그죠? 6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지난 3월 달에도 그죠? 이 반등을 주면서 60일 이동평균선 맞고 다시 대밀렸다가 이번에는 21선을 지지 삼아서 올랐다가 다시 61선 맞고 대밀린 모습. 그러면서 61선은 계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고 21선은 지금 상향으로 턴했고요. 그리고 밑에 장기 이동평균선이 121선이 강력한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120일 이동평균선인 한 65만원 전후가 그죠? 65만원 전후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요 부분은 우리가 한 65만원 선에 가면 한번 일부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본격적인 상승은 그죠? 이 21선과 61선을 그죠?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뭐 최소한 7, 80만 주 그죠? 뭐 정도 나와주면은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상승 전환으로 우리가 신호로 받아달라. 지금은 아직은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이 121선 전후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뭐 수급적으로 오늘 개인들이 한 9만 6천 주 그죠? 매수를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4만 주, 한 6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그죠? 언제든지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 그죠? 그냥 박스권으로 지금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은 LG화학인데요. 자, LG화학은 오늘 약보합 1,000원 하락한 89만원으로 마감됐는데, 그죠? 이 삼성 SDI와는 달리 수급적으로, 그죠? 오늘도 주가는 약보합이죠. 한 개인들이 한 19,000주 매도를 하고 기관들이 한 38,000주 매수죠. 그리고 이 종목은 중기 이동평균선이 60일선을 돌파를 살짝 하고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런 관점에서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과 수급상으로 보면은 좀 LG화학이 좀 더 괜찮은 좋은 그러한 모습은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그죠? 1분기 실적 발표 1조 원 이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나오면서죠. 시간의 거래 지금 상승이 조금 확대 한 2%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좀 따라가는 것은 좀 부담된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 대주전자 볼까요? 대주전자 재료, 그죠?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뭐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4.7% 하락 마감이 있죠.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87,000주 정도 매수를 했지만은 지난 26일 날 34만 주 매도한 거에 비하면, 그리고 또 어제 83,000주 개인이 매도한 거에 비하면, 그죠?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시장의 안정만 찾으면은 빠르게 주가도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첨보도 오늘 한 3.5% 하락 마감했지만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세죠. 그러니까 수급이 나중에 이제 반도체도 한번 보겠지만은 반도체에 비해서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이 좀 양호한 종목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서 조금 움직임이 좀 더 빠르게 반도체보다는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진 머트리얼주, 일진 머트리얼주도 최근에 역사적인 고점 8만원 근처에 갔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는 이 외국인과 기관들, 그죠? 계속적인 매수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죠? 만약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만 된다면 빠르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빠른 회복이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한 3.9% 하락했지만은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뜬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뜬 종목들이 좀 낙폭이 심화됐는데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한 3만 주 매수에 근처죠. 만약에 이제 주가를 최근에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많이 확대됐는데 이 주가를 크게 띄우고 또 역사적인 고점 수준 19만 원대에서 많이 매도를 했다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도망가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고점 부근에서 물량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죠.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SKC, SKC는 최근에 이 기관들 매도가 좀 많이 나오지만은 그 물량 반 정도 이상은요 좀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고, 뭐 개인들 매수 오늘 4만 주 매수, 또 4월 26일 날 5만 주, 전반적으로 개인들 매도세가 좀 더 많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 봤을 때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은 양호하다. 단순히 성장주들이 좀 전체적인 억눌림을 당하면서 동반적인 약세 흐름인데, 시장 흐름이 바뀌어서 경기 민감주에서 성장주로, 그죠? 순환매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오히려 2차 전지주들 좀 움직임이 좀 더 빠르게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 포스코 케미칼, 그죠? 케미칼은 좀 오늘은 뭐 수급적으로 개인들의 매수가 뭐 17,000주 뭐 크지 않지만 어제 개인들의 매수가 21만 주, 이런 부분은 조금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 조금 긍정적인 첨보라든지,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단기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종목, 한미 반도체 역사적인 신고가인데 최근 들어서 이쪽이 개인인데요. 개인들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역사 신고 떴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패키징 쪽이죠. 자, 오늘 한 40만 주 좀 개인이 매도하는데, 뭐 지난 4월 24일 날 80만 주 좀 매도한 거 비하면 많지는 않지만은 이 상승에 따른 좀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서, 전반적으로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경기 민감주, 뭐 조선이라든지 해운, 철강, 뭐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이 리포트라는 것은,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간 좋은 얘기를 나오고 또 빠지면은 안 좋은 얘기, 그렇죠? 그 뒤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면 많이 올라간 종목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더 좋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주가는 아까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작년 저점 대비해서
우리가 많이 올라갔던 성장주, 뭐 2차 전지 반도체의 그 수익률이나 최근에 이러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그죠? 이 조선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수익률과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성장주들은 많이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해서 뭐 10에서 20% 빠진 부분을 결직 때문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차원은 좀 일어나지 않나. 그죠? 뭐 이 긍정적인 리포트 보면은 여기 뭐 조선주, 그죠? 그리고 해운주, 그리고 뭐 철강주에 대한 리포트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보면은 이젠 고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는 그런 우려도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PB,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보통 이제 0.9배에서 1. 지금 현재 1.4배 수준이라 가지고 조금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된다라는데, 과거에 좋을 때에 비하면은, 그죠? 아직 낮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낙폭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다. 좀 경계심은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뒤늦게 성장주를 팔아서 이 경기 민감주로 가기에는, 그죠? 조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우리 이 현대투자연구소에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에 삼성 엔지니어링, 그죠? 우리가 또 이제 경기 민감주 한 종목이 있지만은, 그죠? 이제 그 종목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새롭게 진입은 조금 늦었다 보는 거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평가를 내려드리고, 대신 이제 진입하기 늦었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제일 고점에 매도하는 거,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을 언제 하느냐, 좀 매도 타이밍을 노려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뭐 갖고 계시는 분은 좀 더 갖고 계시면서 이익 극대화를 노려도 되지만은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그죠? 조금 부담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또 시장에서 최근에 많은 리포트가 지금 뒤늦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좀 더 상승 여력은 있지만은 새롭게 진입은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 말씀이에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 증권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죠? 그리고 요 내용들이 공감이 가고 제 방송 들으신 분들, 그죠? 공감이 많이 간다 하시는 분들, 특히 뭐 좀 단기적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